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어백 2초 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여행자 행동, 그렇죠? 여행 동기죠. 여행자 행동의 이 여행을 가는 여행자 그 행동들의 그 이해, 그러니까 여행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떠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떠난 것을 살펴보겠다. 우리가 왜 그 여행의 욕구, 나 여행 떠나고 싶어 그러는 순간 많은 행동들이 의사결정 과정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 어디를 가게 될지, 그쵸? 누구하고 가게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호텔을 자야 될지, 어떤 비행기를 이용해야 될지, 그쵸? 그다음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은지, 코스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기간은, 예산은 뭐 이런 정도 상당히 복잡한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식사를 하다못해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오늘은 양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뭐 도시락을 먹을지 패스트푸드를 먹을지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결정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행들 전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매를 하는 데서 여행의 욕구를 느끼고 그쵸? 여행의 욕구를 느끼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는지 어떻게 상품을 구매를 하고 코스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갔다 와서 현지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갔다 와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파헤치고 행동들도 파헤치는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겠군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무게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행 상품을 만들거나 뭐 여행사에서 상담을 할 때 좀 일이 편하기 쉽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그 여행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성격이라든가 내가 지나온 경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내가 지난번에 그 A라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스테이크 영 아니었어 다음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스테이크는 맛이 없네 그렇게 되면 그와의 경험이 되고 그게 학습이 돼서 여러분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라면 다음에 갈 때는 거기는 안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안 그러면 또한 이제 주변에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내가 속한 친구들이 어떤 추천해 줄 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들.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개인적인 것들과 사회 문화적 즉 환경. 주변에 내가 속해져 있는 그 환경, 어떤 문화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계층, 학생이라는 계층, 아니면 직장인이라는 계층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죠. 그런 또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그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좀 가볍게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결정이란 뭐냐? 의사결정은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도 핸드폰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도 좀 좋고 값 싸고 질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값 싸고 질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하는 행동인데 인간 이것은 기본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꼭 붙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인간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비 좋은 값싸고 질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죠. 이 관광 행동은 약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 때도 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있을 때다. 예를 들자면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나가사키 우동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한국 국내에 있을 때 하지 않을 행동을 밖에 나가서도 한다. 이 관광의 행동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의 예외를 두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행객으로서 의사결정 과정, 일단 구매하는 과정, 목적지 선택하는 과정 거기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행 의사결정, 우리가 의사결정, 즉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여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그런 걸 하겠죠? 여행을 할까 말까? 이거가 시작이 되는 이유는 여행을 할까? 해외여행을 하지 말까? 이것이 시작되는 건 뭘까요? 일단 문제의식이 시작하겠죠.
문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불만족이 생겨요. 불만족. 무엇인가 불만족이 생긴 겁니다. 불만족이 생겼으니까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욕구를 인식하는 거죠. 욕구를. 응?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구나.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목적지, 숙박시설, 교통수단, 여행 시기, 여행기가 수많은 결정들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이 여행의 의사결정의 특징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하나를 사게 되면 가가지고 질 좋고 값싼 거, 우리 가성비 선택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행은 선택이 너무 많아. 어디 갈까? 어디서 잘까? 무엇을 이용할까? 교통수단은 언제 갈까? 며칠 갈까? 무엇을 먹을까? 아주 복잡하죠. 많은 영향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뭐냐? 주관적인 독특한 영향 경험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독특한 여행 경험. 지난번에 가까웠던 경험. 지난번에 여러분 다녀왔던 경험이 결정을 내리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결정에 영향을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녀왔기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비행기는 갔다 왔으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어떻게 하죠? 추천도 하게 되죠. 추천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평가 내리기는 하지만 주관적이잖아요. 밥이 나한테 맛이 있는지, 누군가는 해장국은 맛있지만 누군가는 맛없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스테이크가 맛있을 때 맛이 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독특한 여행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여행을 갈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체류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의 형태는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 어디로 갈지, 국가, 지역, 다음에 관광, 교통,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될지, 어디서 잘까? 호텔? 그것도 5성급, 4성급, 모텔, 캠핑, 콘도.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활동할까? 나는 체험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푹 쉴 거야. 힐링, 그냥 쉴 거야.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먹방 할 거야. 식도락만 찾아다닐 거야. 다르겠죠. 여행 형태는 FIT. 나 혼자 홀로 갈 거야. 혼자. 친구랑 둘이서. 가족끼리 갈 거야. 단체 패키지에 합류할 거야. 왜? 싸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의 경비를 쓸까? 나의 예산은 틀리겠죠. 똑같이 예산을 쓸 수가 없겠죠.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예약을 할까? 여행사를 통할까? 아니, 나 직접 항공사 호텔에 할 거야. 그렇겠죠. 누가 갈 것인가에 따라서도, 여행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또한 여기서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기 때문에 여행자의 여행 의사결정 상당히 복잡하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간단하게 5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목적지, 비용, 예산이죠. 동료, 누가 갈 건지, 여행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여행 시기 및 결정.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거예요. 목적. 목적. 여행의 목적. 나 혼자 떠나고 싶은, 힐링하고 싶은, 뭔가 생각하고 싶은, 뭔가 결정하고 싶은, 이렇게 된다라면 다 결정이 나겠죠. 어디로 가게 될지. 일단 목적이 먼저 구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정리간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나는 건 목적이 뭔지, 시기, 목적지, 비용과 방법, 동료의 이게 의사결정의 가장 큰 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 여행자의 여행 의사결정입니다. 자, 욕구를 인식하게 되죠. 먼저 여행 욕구 인지합니다. 난 여행을 가야겠어.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엔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 평가까지 내리게 되면 그 후에는 우리가 구매를 이루게 되죠. 3번이 좋아. 나 3번으로 결정했어. 그럼 구매하는 겁니다. 이때 대안평가 내릴 때 뭐 예산이라든가 나의 목적이라든가 누구랑 같이 갈 동료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등등등등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3번이 결정이 나서 3번을 가기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은 중간에 준비하는 관계가 있어요. 아주 설레임이 가득 차죠. 저는 이때 과정도 상당히 행복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여행의 목적마다 살짝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행 이 소풍 간다. 소풍. 어릴 적 기억에 소풍 간다 그러면 설레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하는 전날 비 오지 말아라 기도도 해가면서 그쵸? 그런 설렘을 갖춘 관광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을 쌓죠.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 경험을 쌓고 평가를 내리죠. 잘 갔다 왔다. 아이 잘못 갔다 왔다. O냐 X냐 또 결정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욕구를 인지하죠. 내가 떠나고 싶은 것, 욕구를 문제를 인식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인식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자체 욕구 인지. 그래서 요때 당시에 마케팅은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케팅. 제가 처음에 한 30년까지 좀 안 됐지만 한 25년 전에 모 여행사에 입사를 했는데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회사에서 매년 1월 달만 되면 1월 달에 조사를 합니다. 결혼하기 가장 좋은 시기. 결혼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따집니다. 1년 내내 결혼하기 좋은 시기. 결혼하기 좋은 시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시기.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시죠. 결혼하기 좋은 날짜를 갖다가 잡는다. 요때 여행사가 제가 들어가 있던 그 여행사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호주, 푸켓. 지금은 좀 다릅니다. 호주, 푸켓,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때 여행사에서 행운 취했던 게 가장 결혼하는 좋은 시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행기 좌석을 미리 다 구매를 해놔요. 1년치로. 동기를 파악했으니까 여행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신혼여행이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이니까 결혼하는 좋은 시기를 찾아서 그 시기에 꼭 가야 되고 또한 신혼여행은 뭡니까? 꼭 가야 되는 거죠.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특별한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가야 되는 게 또 신혼여행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미리 길목에 서서 비행기 좌석을 미리 확보해 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항공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를 해서 단체로 할인받아서 그러나 팔 때는 개인 요금으로. 신혼여행은 어때요? 개인 요금이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신혼여행을 단체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개인 요금으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아주 높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은 관광객들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탐색 시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유난히 길다. 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성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지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호텔도 숙박도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교통도, 항공은 무엇을 이용할지, 차량은 뭘 이용해야 될지, 또 누구랑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서 체험할 것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 그리고 각각의 느끼는 만족은 주관적인 특징이죠. 주관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 그래서 탐색의 시간이 유난히 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탐색하는 기간이 많이 긴 게 여행이다. 그래서 탐색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번복되는 것도 많다. 탐색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번복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가기로 오케이 했다가 다시 캔슬 취소를 넣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의 구매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기준에 최적의 상품을 이제 구매하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성비, 질 좋고 값싼 거, 예산에 맞춰서 같이 가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최적의 상품을 수없이 많은 대안들 중에 최적의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여행 상품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구매 후 소비 기간이 아주 길다.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게 내일 갈 거 오늘 사는 일은 없겠죠. 긴 사람은 6개월, 짧은 사람은 3개월.
이런 걸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구매 후 소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다? 구매 후 소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다른 중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한 거지만 중간에 마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재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집안의 경조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전쟁, 테러 등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다. 또한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결정이 목적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소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6개월 전에 예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중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다른 이제 상품 구매가 이제 그렇게 끓이죠. 이제 상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데 관여도라는 게 있어요.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관여도가 뭐냐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 즉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되죠.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도. 관여도가 그럼 내가 중요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구매 의사 결정 당연히 길어지고 그 관여도가 낮을수록 짧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관여도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일상적인 거, 제한적인 거, 포괄적으로 나눠집니다. 일상적인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정보 탐색을 하고 평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치약 칫솔 사러 간다. 엄청나게 정보 탐색하나요? 평소 사던 대로 쓰겠죠. 담배를 살 경우나 여가 시간에 TV 신청한다든가 크게 정보 탐색이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즉 관여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관여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관여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한적 의사결정 과정인데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곁들이기 시작합니다. 식료품을 구매한다든가 먹을 거, 주말에 나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네?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겠죠? 맛집 좀 찾아봐야 되고 아무래도 시간 좀 써야겠죠. 이 동네 맛집 이거 괜찮겠네. 여기로 가볼까? 이런 거 최소한 시간을 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괄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외여행, 특히 여행이라든가 차를 구매할 때든가 집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곁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친 혹은 남친과 같이 처음 데이트하는 날 그렇게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볼지 그냥 결정하지 않겠죠. 마치 담배 사러 가듯이 껌 사러 가듯이 많은 거를 찾아보고 건드려보고 검색해보고 검사해보고 평가를 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여도가 이런 것은 이제 관여도가 높게 올라간 거고 여긴 관여도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 차이에 따라서 이 관여도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의사결정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주 설레임 행복을 주는 그 시기죠.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관광 경험을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가서 하고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기억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해줘야 되는 게 기억 장치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기억 장치 넘어가게 되면 넥스트 투어 나갈 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주관적인 경험, 그렇죠? 주관적인 경험이 영향을 가장 미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행 갈 때 확실하게 그래서 기억장치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자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을 해요. 만족한 고객들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광고를 합니다. 여기저기 홍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광고를 한다는 거. 와 저절로 홍보를 해주잖아요. 마케팅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전 마케팅이에요. 구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광고를 저절로 해줍니다. 불만족 항공에도 광고해주죠. 아주 그냥 나쁜 광고죠. 근데 이게 불만족한 고객이 통계상으로 약 6명한테 홍보를 한답니다.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잘 갔다 온 사람은 3명밖에 홍보를 안 한대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결국엔 만족한 고객을 만들어야 되게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 경험을 여기저기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족과 불만족은 이 관광객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든지 다 똑같겠죠. 소비자들은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치. 기대를 하게 돼 있죠.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불일치 정도야. 일치하냐 일치하지 못하냐. 응? 기대치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족이 생기는 거고 맞출 경우엔 만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이 생기지 않도록 기대치에 항상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을 시키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광고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 홍보를 해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광 경험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고, 그쵸? 정보를 탐색해서 대안을 평가를 내렸어요. 대안의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대안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대안 평가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하고 관광을 준비를 하고 다녀온 다음에 경험을 하고 그걸 경험하고 또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만족과 불만족을 형성시키는 이렇게 해서 여행 상품이 소비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교시는 그리고 관광의 과제로서 어떤 목적지는 선택, 그다음에 비용과 방법의 선택,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 혼자 갈지 하는 동료의 선택, 그다음에 목적지를 결정해야 돼. 여행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목적. 휴양을 하는 건지 힐링을 하러 가는 건지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는 건지 친목 도모를 하러 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학습에 이런 여행의 목적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 시기 언제 갈 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기도 조율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행 시간 2박 3일 갈지 당일로 갈지 4박 5일 갈지 한 달을 갈지 요즘엔 한 달 같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것이 또 인기가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관광의 우리가 구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관광의 구매 과정. 이 구매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욕구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죠. 욕구 인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음에 욕구 인식해서 죄송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서는 뭘 해요? 정보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죠. 보통 이렇게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 욕구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행 결정을 하면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을 하고 대안 평가를 내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서는 뭐죠? 네 번째로서는 준비를 하고, 다섯 번째는 관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의 구매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지금 방금 정리한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자 행동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